27일 실시된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서 한인 교육위원 6명이 배출되는 쾌거를 이루는 가운데 한인 학부모들은 자라나는 한인 2세들을 위해 이들 한인 교육위원들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미 장학재단 동북부 지역이 오는 5월부터 2011년도 장학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버겐 뉴저지 한인회가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28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니어 센터에서 푸짐한 점심 식사 제공과 함께 격려잔치를 열고 한인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금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27일 실시된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서 한인 교육위원 6명이 배출되는 쾌거를 이뤄낸 가운데 한인 학부모들은 자라나는 한인 2세들을 위해 한인 교육위원들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27일 치러진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서 한인 교육위원 6명을 배출해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특히 뉴저지 포트리 지역은 한인 교육위원 후보 2명이 모두 1, 2위로 당선되는 등 한인 유권자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위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 영어를 못하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자세히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그게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또 임기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한인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당선된 포트리 한인 교육위원들은 앞으로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한인 2세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포일리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다 나와가서 성공을 해가지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현재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6명의 뉴저지 교육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교육 부담금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교육 예산 지출을 꼼꼼히 점검해 교육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인 학생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어집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한미 장학재단 동북부 지역이 오는 5월부터 2011년도 장학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한미 장학재단은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50명 내외를 선발해 최소 $2,000 이상씩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장학재단 동북부 지역이 2011년 장학생을 50명 내외로 선발하고 최소 $2,000 이상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미 장학재단은 1969년 워싱턴 DC에 처음 창설된 이후 뉴욕, LA, 애틀랜타, 시카고 그리고 디트로이트에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미장학회의 동북부 지역은 매년 한 50명 정도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54명을 갖다가 선발했는데 52명은 대학원생이고 2명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106,500불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1월 초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10,000의 장학금을 기부해 올해는 신학을 전공하는 신학생들에게 뉴저지 초대교회 장학금 수여 기회가 많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한미장학재단은 기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11일 미들 아일랜드 골프클럽에서 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미장학재단은 전국적으로 4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매년 400여 명의 장학생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버겐 뉴저지 한인회가 다가오는 어머니날을 앞두고 28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니어 센터에서 푸짐한 점심 식사 제공과 함께 격려잔치를 열고 한인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월 8일 어머니날을 일주일 앞두고 버겐 뉴저지 한인회가 28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니어 센터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격려잔치와 함께 푸짐한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만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저희 한인회에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더욱더 축복되시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날 격려잔치에는 동포 가수 정진희 씨가 참석해 한인 어르신들과 함께 흥겨운 노래와 춤을 즐기며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격려잔치를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들 건강한 모습을 뵙고 나니까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한인 어르신들로 구성된 무용팀이 나와 부채춤과 장구춤을 선보이고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노래자랑 시간이 이어져 다 같이 한마음으로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월은 항상 가정의 달이라 그러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노인잔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이 참 넓은 땅에서 경로잔치를 모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오신 분들 똑같이 건강해 사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버겟 뉴저지 한인의 경로잔치에는 하일랜드 시니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15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육류 도매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한인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사이 육류 도매 가격은 25에서 30%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소 사육 두수 감소와 수출 증가, 사료값 상승에 고유가까지 가격 인상 압박 요인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갈비 가격은 1년 반 전에 비해 이미 2배로 올랐습니다. 한인식품점에서의 LA갈비 소매 가격은 파운드당 9에서 12달러 선으로 2009년 대비 70%가 상승했습니다. 과거에는 갈비 가격만 인상이 두드러졌으나 요즘 들어서는 모든 부위의 제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지난 25일 올 물가 상승률을 3에서 4%로 전망하며 육류와 수산물 가격이 이를 주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육류와 수산물 가격 인상률은 5에서 6%로 예상됐으며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7에서 8%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승차 거부 옐로캡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오는 6월 뉴욕시 표결을 앞둔 시의회 조례안에 따르면 첫 적발 시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조례안은 승차 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승차 거부 불평 신고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옐로캡 운전자들은 다른 보루보다 맨해튼에 승객이 많다며 다른 곳에 승객을 내려주면 다음 승객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맨해튼 이회 지역은 꺼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립대인 러커스 대학생 10여 명이 27일부터 대학 총장이 근무하는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년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말 것을 대학 당국에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시위를 벌이는 동시에 학교 측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리차드 맥코믹 총장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자 학생 11명이 뉴브런즈윅에 있는 대학 행정건물 3층에 있는 총장실 앞에 진을 친 것입니다. 지난해 이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4%가 상한선이었지만 올해는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은 데다 최근 맥코믹 총장이 주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내년 등록금 인상률을 10% 미만으로 하겠다고 밝혀 예년보다 높은 등록금 인상이 예상됐습니다. 대학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28일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주 상원의 소위 뉴저지 다시 직장으로라는 2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지난 2월 통과된 뒤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한 끝에 다시 개정됐습니다. S2753은 판매와 직원 수, 시설 등으로 나눠서 적용하던 기업 세금 코드를 주내 판매 하나로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S2754는 LLC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 기업들이 손실에 대해 1년 내에 공제해야 한다는 규정을 미래 흑자를 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내용입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공화, 민주 양당이 함께 합의한 이 법안이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정부는 앞으로도 친기업 제도 개혁, 직원당 $40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기업보호법 등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센서스국이 발표한 2007년 아시안 비즈니스 통계 결과 미국 내 한인 사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정비와 세탁, 소매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업체 가운데 정비, 시설 유지, 세탁업이 21.3%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체는 19.1%를 기록해 모두 40.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와 전문직 관련 업체가 9.4%로 뒤를 이었습니다. 숙박업체와 식음료 서비스 업체는 8.5%, 부동산 관련 업체는 6.6%를 기록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소매업체 비율이 27.8%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의 26.3%를 차지했던 도매업체도 급격히 줄어 기타 분야에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뉴욕 시민들은 이사하는 날 주차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이사 당일 집 앞 주차 공간을 예약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래드 랜더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이사를 가는 사람은 원래 살던 집 앞과 이사를 갈 집 앞에 차를 각각 한 대씩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퀸즈와 브루클린 등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사를 하려면 티켓을 받을 각오를 해야 했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부담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항공권 가격이 계속 비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수기를 피하거나 여행사를 통하는 등 티켓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행 항공권의 경우 아직 예약률이 80에서 85% 정도라 성수기에는 최고 $2,000 이상으로 치솟지만 이를 피해 여행 스케줄을 정하면 $1,600 미만으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3주 이상의 여유를 갖고 온라인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며 스케줄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항공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사이트에서 구입한 티켓은 스케줄 변경 시 $50에서 $100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식품 광고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지난 28일 식품업계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어린이 비만이 확산되는 추세임을 들어 설탕이나 지방,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는지, 또 아동용 식품 광고에 만화 주인공을 등장시키거나 현란한 색채를 사용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피도록 한 것입니다. TV 상업 광고나 온라인 게임 주인공이 시리얼 박스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도 문제 삼을 방침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살펴보면 연방정부가 식품업계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식품을 더 몸에 좋게 만들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을 상대로 광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래프트 식품이나 킴벨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국 광고주 협회의 젠 네프 부사장은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한 강요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소송에 대응해 미국에서도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삼성이 애플의 제소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 왔음을 시사한다고 미국의 한 특허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뮬러는 28일 오후 블로그에 게시한 칼럼에서 삼성전자가 2주 만에 미국과 일본, 독일, 한국 등 세계 대륙에 걸쳐 4개 국가의 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애플의 최고 운영 책임자이자 현재 최고 경영자 대행인 팀 쿡이 지난 20일 2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삼성의 이동통신 부문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이를 해결하고자 얼마간 노력한 끝에 법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한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회사는 1급 특허 소송 전문가인 찰스 버호벤이 이끄는 퀸 에마누엘 어커하트 앤 셜리번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버호벤은 삼성전자와 함께 안드로이드 진영에 속하는 모토로라와 HTC의 소송 대리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왕위 계승 서열 2위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식이 29일 낮 세계 20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이날 결혼식은 영국 왕실이 처음으로 평민 출신 신부를 맞는다는 점에서 영국민은 물론 영국 여왕을 국가 원수로 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민들과 우방인 미국인들의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결혼식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등 양가 친인척과 영연방 국가의 대표 사절단,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 부부와 고 다이애나비와 친했던 팝스타 엘튼 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부부 등 1,900명이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신랑 신부는 마차를 타고 의사당 앞길과 정부 청사들이 몰려있는 화이트홀 거리, 더몰 거리를 거쳐 버킹엄궁까지 2km가 넘는 구간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축제 분위기 속에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은 29일 북한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350만 명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밀리아 카셀라 WFP 대변인은 북한 식량 부족과 관련해 수백만 명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혹심한 겨울과 채소 작황 부진으로 주식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만성적 영양실조가 이미 널리 확산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FP는 성명에서 대북 지원 활동에 대해 식량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가장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FP와 UN 식량농업기구는 지난달 북한의 식량 실태를 현지 조사한 뒤 식량 지원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2년 LA에서 폭동이 발생한 지 19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날의 폭동을 새로운 관점에서 돌아보고 인종 간의 갈등을 재조명하는 영화가 올 가을부터 제작에 돌입해 내년 20주년에 맞춰 개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성모 기자입니다. 1992년 4월 29일 인종 간의 갈등이 시발점이 돼 LA에서 폭동이 발발한 날입니다. 내년 LA 폭동 발생 20주기를 맞아 그날의 사건을 재조명하는 영화가 올 가을부터 제작에 돌입합니다. 쉘프 라이프 언리미티드 영화사와 한인 프로듀서이자 변호사인 데이빗 김이 제작하는 클래시 오브 컬러는 변호사인 형과 가게 점원인 동생, 두 한인 형제의 관점에서 그날의 사건을 돌아봅니다. LA 폭동의 배경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가 화합하는 과정을 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서 끝에 가서는 그 화합, 결국에 가서는 서로에 대한 미스언더스탠딩이었고 또 우리가 그 정치적인 환경과 그때 당시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그렇게 됐던 거니까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레슨이 될 수 있는. 클래시 오브 컬러는 이미 지난 2008년 5년여간의 조사를 거쳐 데이빗 김에 의해 다큐멘터리식으로 제작된 바 있습니다. LA에서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과 피해자들이 점차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밝힌 데이빗 김 프로듀서는 이번 영화를 통해 미 주류 사회에서 사건의 진실성이 알려지길 바란다며 제작 배경을 밝혔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92년도 폭동을 얘기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자꾸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당했다는 것과 이런 걸 남길 수 있는. 한편 클래시 오브 컬러는 영화 툼스톤과 스톤콜드 제작에 참여했던 프로듀서 존 파사노와 소설가인 로니 켈러가 함께 참여하고 헐리우드 진출을 노리는 한국의 유명 감독들과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ll, we'll be shooting in the fall. We'll shoot in the fall and we'll do our post-production in the winter and the film will be ready by this time next year. There's a lot of time to produce it. 올 가을 크랭크1을 앞둔 클래시 오브 컬러는 내년 4월 29일 LA 폭동 발생 20주기와 동시에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동모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차별화된 자연 친화적인 시설을 갖춘 리조트 아너스 헤이븐이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하며 튤립꽃과 함께 봄 기운 가득한 감동과 기쁨의 다채로운 이벤트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별 가격 1인 99불로 멋진 머더스데이를 선사할 튤립 페스티벌 이벤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17대 미 동부지역 해병대 전후회 집행부 이사진 출범식이 오는 30일 오후 6시 뉴욕 컬리지 포인트 해병대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한인 해병 전후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미부동산협회 주최로 제9회 부동산 박람회가 열립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융자 및 유산 상속 등 부동산 관련 세미나를 비롯해 무료 건강 상담과 무료 유방암 진료도 함께 시행됩니다. 무료 유방암 검사 자격 요건으로는 퀸즈 거주자면 무보험이나 보험이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 40세 이상의 유방암 검사를 받은 지 1년이 지나신 분이어야 합니다. 한방 상담과 무료 법률 상담까지 알차게 준비한 이번 부동산 박람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만호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조기 등록을 4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며 연장반도 있습니다. 회비는 480불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5월 14일 무료 유방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검진은 플러싱 고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며 선착순 예약받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공식 웹사이트를 오픈해 본격적인 한인업체 네트워크 구축에 돌입합니다. 현재 뉴욕 12,000여 한인업체들의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며 이를 곧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한인업체 간에 또한 모국과 한인업체 간의 교류 증진에 힘쓸 계획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는 또 최근 모임을 갖고 후반기 집행부를 구성하고 오는 5월 11일 오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후반기 첫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웰빙 파인더입니다. 미국 갤럽 연구소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 150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웰빙과 행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반드시 필요한 5가지 테마를 선정했습니다. 이 책은 갤럽의 방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이루는 각 테마들이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더욱 행복할 수 있는지를 밀리언셀러 작가 톰 레스의 시각을 빌려 객관적,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27일 치러진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서 6명의 한인 후보가 당선되는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이면서 지난 4년간 해마다 교육위원을 비치려냈던 포트리 지역에서는 올해 2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해 2명 다 당선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포트리 지역에서 한인 후보들이 동반 당선하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포트리 지역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열기가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포트리 지역은 지난해 치러진 인구 센서스에 의한 선거구 조정에 따라 앞으로 팰리세이드 파크와 함께 제37 선거구로 통합된 상태여서 이번에 치러진 교육위원 선거가 앞으로 지역 한인 정치인을 배출해낼 수 있는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의 쾌거를 발판으로 다가오는 가을에 진행될 시의원 및 시장 선거에서는 보다 더 높아진 한인 투표 참여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2년 뒤에는 기필코 한인 후보들 중에서 뉴저지주 하원 의원을 탄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인 시의원과 교육위원을 배출해냈던 것은 한인 인구 증가에 따른 타운 정부와 정당의 배려로 가능했지만 주 의원의 경우는 한인 사회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보 배출에 한인 사회가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조정된 제37 선거구 주의원 자리는 한인 사회가 지난 10년간의 노력을 통해 일궈낸 한인들을 위한 자리로서 한인 사회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체성이 분명한 한인 후보를 배출해내는데 한인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뉴저지 한인 후보의 주의의회 도전은 현역 의원의 은퇴 등 제37 선거구의 정계 변화가 예상되는 2013년이 원년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로레타 와인버그 주 상원의원이 약속대로 2013년 은퇴를 선언하게 되면 민주당의 내부 조정에 의해 주 하원의원 한 석이 공석이 될 예정이고 바로 이 자리에 한인 후보가 도전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서는 이제부터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주 의회에 전달할 한인 후보 배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뉴저지 제37 선거구의 한인 보팅 파워가 캐스팅 보트 수준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선거 전략을 수립해야겠습니다. 한인 사회를 잘 알고 있는 인물들로서 능력 있는 한인 후보를 반드시 배출해내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27일 치러진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서 보여준
한인 유권자들의 단합된 힘을 토대로 다가오는 2013년에는 기필코 한인 출신 뉴저지주 하원 의원을 탄생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4월 29일 금요일 하늘에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조금 많아지겠지만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30일 토요일은 맑고 화창한 주말이 될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로 나들이 하시기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월요일쯤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건강 365와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현수 원장님께서 네일살롱 위생 절차를 잘못해 나타나는 전염병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전염병에 네일살롱에 가면은 전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장기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일살롱의 위생 상태를 향상시켜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의학계에도 약 1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멸균 방법, 스테라일 메소드를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쓰기 시작하기 전에 의사들이 장갑도 안 쓰고 수술을 했었고 또 수술할 몸 부위에 소독도 하지 않고 수술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이 내업계에서도 스테라일 메소드를 더욱 보편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 멸균 방법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중시 변호사님이 입양으로 영주권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이민법에 대해서는 입양에 의해서 영주권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이 새 입양하는 아이가 만 16세 되기 이전에 입양에 관한 모든 절차가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입양에 대한 절차가 서류상 다 끝나거나 아니면 입양에 대한 절차가 판결문이 그 아이의 만 16세 되기 전에 판결문이 확정되면 그 아이는 시민권자가 입양아로서 시민권을 직접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주권과 받음 동시에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꼭 2년 이상 시민권자와 같이 살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9일 금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